런하 반갑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 어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헛소리 하다가 어디 끌려가서 전두엽 막 적출당하고 온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반욕신을 했는데 반신욕이구나. 진짜 머리가 이상해졌나? 하여튼 어떤 그걸 하고 나왔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 상태로 내일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자, 이번 FOMC에 대해서 온갖 마바라들부터 유튜버, 장사치들, 증권사, 약정 영업하는 사람들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저마다 막 거의 상상 임신격의 해석을 막 뱉어놨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 FOMC 핵심은 바로 요거. 지금 이제 서플라이 드리븐,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에는 이거 일시적이다 라고 일축했다가 갑자기 FOMC 2주 앞두고서는 이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입장을 좀 심각하게 바꾸면서 월가는 물론이고 워싱턴의 미움을 샀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국채금리 급등으로 최근까지 나타난 건데, 근데 지난주 또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 이분은 사실 전 연준 의장이자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그야말로 직속 선배. 이 제닛 옐런이 파월 그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발언이 거의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뭐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니까 라고 약간 너 누구한테 경제학 배웠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언하면서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를 날렸어요. 근데 바로 오늘 FOMC에서 파월이 갑자기 조금 초췌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다시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 발언을 갑자기 뒤집으면서 제닛 옐런한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마냥 순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이 해프닝을 결국 제롬 파월이 내년 1월 이제 임기 만료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 자리 연임을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 거래를 했구나. 이걸 월가에서 눈치챘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월 연임 뭔가 저쪽에서 언질 받았네. 그러니까 연준은 앞으로도 바이든 정부에 뭔가 부담이 되거나 어깃장을 놓을 만한 매파적인 통화정책으로 시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걱정은 당분간 없겠다. 이런 걱정은 한동안 접어도 되겠다. 바로 이걸 캐치하고 월가에서 발빠르게 위험자산 선호로 슈팅을 했다 이거죠. 아무튼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었던 이 FOMC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 긴축 발작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처음 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이번 FOMC 결과는 진짜 그 어떤 시나리오들 중에서도 가장 친시장적이면서도 비둘기파적이고 또 최대한 스윗한 그런 워딩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기자들이 연임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는 약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월가에서는 캐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과연 지금 이번 안도 랠리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이 안도가 한숨으로 뒤집어질 때를 노릴 것인가. 우선 월가 금융사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 탑티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또 한 번 연준한테 물을 먹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연준의 매파적인 변신을 볼 것이라고 은근히 좀 시장 폭락을 기대했었는데요.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도 내년 7월로 상당히 앞당겨서 내다봤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준이 저렇게 테이퍼링 하나 발표하면서도 막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노심초사 막 미안해 이건 마치 채권자 채무자가 바뀐 것처럼 막 돈 빌려줬다가 받아가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막 그 대신에 금리 인상은 걱정하지 마, 이자는 안 줘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내년 금리 인상 시점도 12월 달 정도로 상당히 뒤로 많이 물러가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가 또 당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올 겨울 우리 주린이 분들의 손난로 역할, 그리고 동학개미 분들의 어떤 땔감, 그리고 우리 주부 투자자분들의 어떤 김장 비용, 이런 역할을 할 테마가 바로 대북 관련주가 아닐까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요소수 대란 때문에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잘 꺼야 되는 게 먼저인데, 왜 작년에 일본 측에서 한국에 불산 수출 제한한다고 발표했을 때는 그때는 대의 명분이 명확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불산 그 38톤을 북한으로 몰래 보냈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유엔 제재 위반이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냥 우리를 단순히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킨 정도뿐이고 불산 수출을 아예 차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자기네 석탄 부족하다고 수출을 아예, 요소수 수출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니까 바로 농업용 비료부터 지금 일반 집에서 승용차 디젤, 그리고 대중교통, 물류트럭 모든 게 지금 올스톱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올해 한국 요소수 1월부터 9월까지 수입량 97%가 중국산인데 이거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 막 치솟고 있는데 내년 농사 망칠 정도로 만약에 비료가 심각하게 모자란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다시 뭐 N차 팬데믹이 오네 만에 하는 이 시점에서 당장 우리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이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김정은이가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얘기한 게 또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렇게 한중일 이 세 나라는 어떤 때는 공동운명체고 어떤 때는 또 남만도 못한, 뭐랄까, 좀 같이 앉아서 고스톱 치는 사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갑자기 뭐 옆 동네에서 원정 쳐들어오거나 뭐 단속반 뜨면은 이제 그때는 한마음으로 또 뭉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북한, 그렇지, 올겨울 우리 먹거리는 대북 관련주인가? 그럼 앞으로 남북 관계가 뭐가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현재 북한 상황은 정말 고난의 행군, 아니지, 최악의 행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올겨울 나기도 힘든 긴박한 상황이라는 얘긴데요. 그렇다고 북한 경제가 언제는 막 호황일 때가 있었느냐. 근데 지금은 특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식량난이 좀 심각해가지고 옥수수, 이게 사실은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구황작물로 옥수수를 대량으로 북한 땅에다 막 다 심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벼농사 지을 때 쌀 하나를 심어가지고 키우면은 가을에 30알이 나온다고 하면은 옥수수 한 알은 거의 알이 수백 개짜리 옥수수를 막 몇 개씩 수확할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식량난에는 이만한 구원투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김일성이도 옥수수는 곡물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재배를 막 권장했는데, 근데 이 옥수수가 생산량이 엄청난데 그만큼 땅의 영양분도 무진장 빨아먹어가지고 같은 땅에다가 옥수수 농사 계속 하려면 비료가 엄청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심지어 막 산 비탈까지 깎아가지고 옥수수 밭으로 다 개간해가지고 옥수수를 빽빽하게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력을 많이 소모하는 옥수수를 막 그렇게 갖다 때려 심으니까 한두 해까진 버텼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근처에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나무가 물을 저장해줘야 되는데 나무가 여기 근처에 말라 죽으니까 지하수 고갈되고 가뭄 오고, 그리고 비만 오면 흙이 다 흘러내리는 막 산사태가 막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사태가 또 큰 탄광 몇 개를 막 다 덮쳐가지고 석탄 생산에까지 지장이 생겨가지고 화력발전소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 또 전기가 또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전기가 또 동나니까 전기로 기계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화학비료 생산도 멈췄어요. 이미 지금 북한은 옥수수가 그냥 막 빈 땅마다 다 장악하면서 이게 지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맛이 갔는데, 이 지력을 회복하려면 화학비료를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북한 농업 생산이 완전히 흉년 오브더 흉년 오브더 흉년이 돼버렸어요. 북한 인구가 우리보단 적지만 여기 전체 먹고 살려면 연간 한 500만 톤의 곡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거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옥수수 생산량이 지금 100만 톤 밑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쌀하고 감자하고 진짜 구황작물 고구마 같은 거 다 합쳐봤자 한 180만 톤밖에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제2차 고난의 행군이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쌀하고 달러하고 뭐 여러 물품 같은 거 줘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종료시켜 줬어요. 물론 이제 그게 원조로 준 거 중에 빌려준 것도 있는데 북한이 뭐 그 중에 한 70%만 갖고 나머지는 그냥 돈 떼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 집권 당시는 그래도 경제는 조금 잘했었거든요. 근데 집권 초기에 본인의 어쨌든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보다는 막 핵실험, 막 탄도미사일 이런 거 개발하면서 미국이랑 맞짱 뜨고 미국이랑 이제 쇼부 보려고 하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 쳐맞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아사 직전까지 간 거거든요. 거기다 북한 수출품이 뭐 석탄, 광물, 섬유 제품 이런 거 있는데 수출 다 막혔고,
그 다음에 추가 제재 때려 맞으면서 뭐 식품, 수산물, 어업권 이런 거 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거든요. 여기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것 중에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센 게 뭐냐면은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제재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송금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물론 북한은 뭐 마약 수출 그리고 뭐 해킹하고 코인 거래하고 막 이런 걸로 이상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이제 원화를 쓰거든요. 북한 원화 가치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외에서도 막 이거 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에다가 뭐 최근에 수재까지 겪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북한 원화가 갑자기 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북한도 이제 달러 대비 환율이 있는데 작년에 그 다 어려운데 환율이 15% 떨어졌고 올해 25% 정도 환율이 추가로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북한 원화가 강세인 거죠. 일단 북한의 경우는 아주 폐쇄적인 페그제를 쓰는데 고정환율제. 북한 당국에서 그냥 대외적으로 내걸은 공식 환율은 지난 10년 동안 고정이었어요. 달러당 100원. 근데 실제 뭐 국경 주변이나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5,200원으로 좀 차이가 엄청 크죠. 근데 이 비공식 환율이 작년에 8,000원 수준에서 최근에 4,70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지만 어떤 나라의 화폐 가치, 이거는 그 나라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화폐 가치도 같이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반대 현상이잖아요. 이건 뭔가가 있다. 제가 런던 오빠 피셜, 런피셜로 분석하면은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북한 경제 사정이 거의 지금 파탄 직전이 나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 자금줄이 어떻게든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북한에 막 송금을 하고 이게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원화 환전 수요로 이어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이렇게 국가 재정이 개판인데 북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놔두면 이게 수입품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 당국의 주도로 대대적인 북한 원화 가치 절상을 위한 어떤 스페큘레이션 작업 중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랬지만 고난의 행군을 끝내줄,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구제해줄 대상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물론 화전양면 전술로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우리 그만큼 급박하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DMZ 평화공원, 대북 송전, 남북 경협, 개성공단 뭐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 뉴스를 또 보면서 이번 한 주도 평화롭게 마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임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에 정도는 미리 알고 시장에 나가야 한다. 자, 내일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지금 확진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하면 위드 코로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연기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 점검 한번 확실히 해볼 때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판 뉴딜도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내일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전략산업 선정. 요거 나오는데 이게 국가 핵심 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고 반도체, 2차전지, 백신 요 세 가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문체부는 해외 실감 콘텐츠 체험관, 홍콩 러시아관을 운영합니다.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연, 문화, 기획, 예술 살리려고 하는 문체부가 정부에서 가장 지금 적극적이죠.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은 9월 국제수지. 최근에 유가 오르면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깎아먹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0월 고용지표가 드디어 나옵니다. 연준에서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은 일단 밝히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 속도는 계속 조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지표 중요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증시가 좋고 지금 막 코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의 미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숙련 일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복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혹시 거기 있지 않나. 야, 나가서 그 몇 푼 벌어서 뭐 하냐. 지금 돈 복사가 지금 미국 증시하고 코인에서 진행 중인데. 자, 그리고 내일 미국 9월 소비자 신용지수, 그리고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수,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9월 소매 판매 나오고, 그 다음에 영란은행이 이번에 또 연준을 이어받아가지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지금 장악할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일 영국의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마이클 손더스 연설이 있습니다. 내일 일본의 9월 가계지출도 나오고, 증시 일정은 실적 발표가 내일 많네요. 롯데케미칼, LX 인터내셔널, 서울반도체, 웹젠, LG U+, CS 윈드, 금호석유, CJ CGV, J 컨텐트리, 현대 이지웰,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일요일 날 11월 7일 날 미국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돼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하고 뉴욕 같은 동부 주요 도시하고 한국 시차가 이제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제 서부 지역하고 시차는 현재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시간도 한국 시간 밤 10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1시간 늦춰지고,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시간도 우리 새벽 5시에서 새벽 6시로 1시간 늦춰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변동성 장세에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대한민국 1% 금융시장 플레이어들하고 정보 격차에서 뒤지지 않는 바로 정보 민주화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